중에서 진짜 성악도 네. 기악은 정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좀 이게 아무래도 네. 근육을 쓰는 거니까 네.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거 기악 쪽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다지는 게 중요한데 저는 네. 이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뭐 초등학교 막 유치원 때부터 노래를 너무 그거보다는 음악을 가깝게 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피아노를 저는 가르치시면서 그냥 악보 보는 법을 잘 알 수 있게 그리고 음악을 내가 좋아하게 그냥 그것만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중고등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성악을 해도 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지금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악은 동요가 아니기 때문에 성악이란 거는 변성기라는 과정을 지나고 되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실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절부터 많이 시작하는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변성기가 늦게 오면 고등학교 때 시작한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음악의 가장 기본은 피아노이기 때문에 피아노에서 이 음정들이 잘 들리고 그렇죠. 이렇게 레가토가 되고 항상 음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고 성악을 해보고 싶을 때 그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노래하시면은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성악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피아노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멀리 약간 소프라노 목소리가 들리는 건 여기 네. 지금 홍재만 선생님의 아카데미대 입시생인가요, 저기? 지금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라. 대구에 조금 소리가 들려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또 소프라노 선생님으로서 입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이미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격도 좋고 너무 재미있으신 분이셔서 여기 연습실 같이 쓰세요. 여기를 지금 다 같이 쓰고 계셔가지고 좋네요. 소리도 이렇게 들리고 나니까. 한 번씩 이상한 소리도 붙을 것 같습니까? 저 옆에 친구 지금 입시생? 입시생이 아니에요. 아직 입시생은 아닌가요? 학생입니다. 학생. 선생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입시를? 저는요? 원래 성악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집에 부모님께서 음악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남학생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죠. 부모님 반대를 하시죠. 여기는 또 경상도입니다. 대구입니다. 고지식 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의 희망은 뭐였죠? 뭐 판검사였는데 점점 저의 성적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선생이 되어라. 선생님. 네, 선생님이 되어라. 그렇게 하다가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하셨잖아요. 되게 똑똑해요. 홍재만 선생님이 구독자. 잔머리만 있는 공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저는 그냥 음악은 원래 좋아하시고. 네, 음악을 좋아하고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어디서 학교에서 노래를 부르면 성악가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노래 배우기 전에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성악은 너무 미안하지만 타고난 거 있어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실력 여기까지 갔으면 정상에서는 가진 소리 좋은 사람이 좋게 들려. 네,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막 서울대학교를 뭐 3개월 레슨 받고 갔어요. 피아노나 기악은 잘 없는데 그렇죠. 진짜 원래 잘하는 사람은 저 6개월 하고서 어디 뭐 대학 갔어요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전공을 하다가 성악을 하신다든지. 근데 선생님도 음악은 좋아하고 전공은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 반대로 꿈은 키우고 있었어요. 난 그래도 성악은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경제적인 이렇게 것들을 제가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레슨비를 지원해 주셔야 되니까. 근데 그때는 말씀드렸는데 오케이. 저는 성악을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은 작곡을 해라. 왜 작곡이냐? 왜 작곡이냐면 이리저리 이제 부모님께서 또 저희 집에 저희 누님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남자들은 작곡을 하면은 이쪽 저쪽에 쓰일 일이 많다. 예를 들면은 방송국의 PD라든지 뭐라든지 어디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성악은 해라. 그래서 제가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도 진짜? 음악이니까. 근데 그래갖고 피아노도 잘 치고 작곡도 잘하세요. 편곡도 잘하고. 근데 그게 길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1개월 배웠어요. 근데 재능이 있어.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배우면서 그 학문이 참 어렵기도 하지만 배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렇게 좋은 곡을 써서 무대에 올라가는 거는 다른 사람이 왜 올라갈까? 이런 생각이 내가 다 이거를 그렇죠. 나는 내가 무대에 쓰고 싶은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겠더라.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내려놔. 이건 해도 불행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결정을 했네요. 공부를 해서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어요. 컴퓨터공학과. 성악과를 원래 간 게 진짜로? 네, 20살 몰랐어요? 나 진짜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갔어요.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가서 근데 성악과 꿈이 있는데 일단은
있는데 그때도 내가 나중에 가야지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네, 컴퓨터 공학과를 다니다가 이렇게 어떤 분이 컴퓨터 공학과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심해서 바뀌는 게 1년만 있으면 이 컴퓨터가 구닥다리가 되어서 못 쓰는 세종대학 나고 막 그럴 시기 때 제 나이가 대충 유추가 될 텐데요. IMF 시기에 유니텔이야 유니텔? 천리안 그것도 썼죠. 그래서 그랬는데 어떤 이렇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집사님께서 저만아 너 만약에 군대를 가면은 3년을 갈 텐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너 나중에 복학해서 힘들지 않느냐.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산업체 병력 특례를 해라. 병력 특례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왔냐면 산업체 그럼 돈도 벌지. 그러면 내가 그 돈으로 모아서 레슨을 받아서 음대를 가야 되겠다. 진짜 가고 싶었구나. 이분은 저한테 그냥 가서 너 컴퓨터를 더 잘 하라고 그 그런 얘기였는데. 건데 저는 좋았어. 내가 음악할 기회가 이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병력 특례를 하면서 자격증을 땄죠. 왜냐면 현역인 사람들이 가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을 어디 가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공장을 들어갔어요. 용접하고 막 이런데 한번 해보지도 못했는데. 잘해 요새 뚝딱뚝딱 뭐 고치고 그런 거 잘해. 선반하고 용접하고 한 번도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근데 또 그렇게 된 거예요 산업체 들어갔죠. 근데 너무 또 재밌는 거 이게 용접하고 만들고 하니까 너무 나름 재밌는 또 거예요. 재밌지. 성악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그때는 성악을 안 배웠는데 근데 왜냐면 그 공장이라는 게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막 용접하면 시끄러우니까 혼자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때부터 귀가 잘 안 들려. 누구든 제가 여러분들 다크서클이 조금 있는데 누가 말하냐면 용접을 할 때 눈 주변이 타서 다크서클이 생겼다고. 눈 주변이 타서 이렇게 용접할 때 타서 생겼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건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3년 있었죠 이때는. 그래서 2년 돈을 동안 진짜 모았죠. 정말 그 마지막 1년 때 대단하시네. 제가 공부를 하고 근데 산업체도 계속 다녀야 되니까 다녀서 근데 그 산업체는 야근이 많았었어요. 새벽 2시도 오고 1시도 오고 3시도 오고 출근은 똑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를 했죠. 수능 치기 한 3개월 전에 내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 다시 수능부터 봐야 되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꼭 2시간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3시간, 4시간.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라는 공부를 안 했는데 내가 목표가 생기니까 새벽 2시에 들어가도 제가 문제집을 열고 4시까지 공부를 하고 또 출근을 한 거예요. 6시 몇 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레슨도 같이 이제 레슨은 주말에 받았죠. 그래서 우와 진짜 주말에 받고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쳤는데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는 아깝게 후보 1번으로 떨어지고 다른 데 다 붙고 진짜로? 왜냐면 후보 1번이라는 게 없어요. 그 학교는. 그냥 다 1번이야. 그냥 다 1번 후보 1번. 제일 좋은 그 S대는 후보 1번이라고 그러고 다른 학교는 다 붙어서 제가 다니는 학교를 지금 다니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형편이 사실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고 있죠. 성악을 너무 좋아하지만 있죠. 근데 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세요. 성악을 막연히 노래가 좋아서 하고 싶지만 이게 또 현실적인 채널입니다. 우리는 네네. 할 수 있는 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성악을 해서 성악을 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면 이 많죠. 정도 각오가 아니면 성악하지 말아라. 솔직히 솔직히 선생님 동기들 성악으로 먹고 살고 지금까지 노래합니까? 저희 동생들은 노래를 잘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오페라 무대도 많이 쓰고 무대 서고 어쨌든 음악 관련된 일로 그 잡을 가지고 먹고 살고.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희 공부할 때는 노래를 할 수 있는 무대에 쓸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유학 갔다 오신 선생님들 귀할 때니까 그러고 그런 분들만 사실은 무대를 거의 다 섰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워낙 환경이 좋아졌어요. 문화진흥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무대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사실은 본인만 나는 무조건 오페라 하우스에서 무대 연주를 해야 돼 이것만 아니면은 내가 음악이 좋고 나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공유해주고 싶은 그런 장소에 가서 노래를 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안 가도 요즘에는 사실은 업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고 또 경제적으로 되었을 때 잠깐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웃기게도 제가 레슨비를
벌어서 레슨을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는 그런 친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본인이 네. 일을 해서.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돈을 다 받아서 레슨을 받아서 했다면은 이 친구가 선생님 제가 뭐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어떻게 해볼까요? 뭐 그냥 돈을 벌어서 해볼까요?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고 야 너 그러면 공부만 집중해야지 너 안 돼 했을 것 같은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레슨비를 스스로가 감당을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그 목표가 이름이랑 사진 나와도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진짜. 그런 친구도 있고 또 다른 친구도 또 여러분 진짜 희망을 있어요. 가지세요. 그렇게 진짜 이게 마음의 소원을 하면 그게 되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노래라는 게 24시간을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있게 내가 목이 허락하는 이상 뭐 예를 들면 1시간, 한 2시간 뭐 막 길게는 막 3시간까지 이렇게 적정권 하면 되니까 다른 시간에는 다른 공부도 하고 음악에 빠져서 다른 기초적인 음악을 들으면 되고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면은 그걸 어떤 경제 활동 요즘에 뭐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시급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맞아, 뜻만 있으면.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또 안 비싸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할까? 얼마부터 가능하지? 안 돼. 이게 제가 안 비싸니까 또 충분히 감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준 예고 뭐 당연히 훌륭하시고 잘하겠죠. 어릴 때부터 하면. 그렇지만 좀 늦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말고 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일단 1번은 음악을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면 하기 싫어져요. 희한해 그게. 맞아. 음악은 본인이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옆에서 뜯어 말려도 내가 하면 하잖아요. 결국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리고 음악이든 뭐 체육이든 어떤 분야든 독서를 많이 한다든지 다른 걸 많은 경험을 쌓고 있으면 음악도 또 표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차라리 음악이니까 그것만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을까요? 좀 다른 그러니까 분야. 지금 이기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나 동감이 되고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 이 몸에 머리에 이 마음에 많이 담겨진 분들이 어떤 음악을 불렀을 때 그 표현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그쵸. 그게 너무 부러워. 그게 책을 안 읽어서 너무 안 읽어서 우리 어렸을 때 뭐 했지?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돼. 저는 학교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학교 교과서 위주로만. 그러니까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도 10시간만 연습만 하는 거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독서 광이래요. 그 장한나 첼리스트도 그렇고 역사, 인문학 그게 희한하게 버무려져서 음악에 나오나 봐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희한하게 깊어요. 노래도 그렇고 맞습니다. 연주도 그렇고 그냥 막 뭐 음악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우리 지금 입시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작은 무대에 지금 서야 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조금만 요새 또 신년되고 송년되고 그럼 조금 이렇게 음악회 작은 연주지만 하다못해 성가대에서도 발표회 여러 가지 무대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좀 정리해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정리 이전에 레슨을 받으면 내가 대구에 계신 분들은 왜냐면 아까 사실 이걸 지금 촬영하기 전에 이경현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뭘 주면 됐냐면 이렇게 하면은 대학을 합격을 한다. 팁을 하나 가르쳐 달래요. 진짜 딱 하나만. 팁을 가르쳐 달래요. 근데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사실은 저의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우고 그냥 풀 수 없죠. 그렇죠. 그냥 풀 수 없죠. 그리고 하나만 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하기 전에 우리가 수다를 한 1시간 정도 가량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팁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우리 코가 냄새 맡는 기간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구나. 우리 코는 냄새 맡는 기간이에요. 만약에 냄새를 맡고 숨을 쉬는 기간이에요. 이 숨을 쉬는 기간은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인데 23시간이 작동을 하고 1시간이 작동을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던지 입으로 숨 쉬어서 분명히 다른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성경을 말라버리고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무릎은 이렇게 아니 팔로 할게요. 여기 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을 내가 언제든지 접고 싶을 때 접을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는 타고난 거 이건. 근데 뒤로는 안 꺾이는 거잖아요. 뒤로는 안 꺾이죠. 그죠? 입은 말하는 기간, 눈은 보는 기간 가요. 노래도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그 기간대로 움직여주면 노래는 편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번
우리가 노래를 할 때 뭐 1번 빨리 적으세요. 1번. 숨을 깊게 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숨을 깊게 쉬는 게 어떨 것 같아요? 폐가 여기밖에 없어요. 배꼽까지 숨 쉬어 이해를 못하죠. 배꼽에 어떻게 여기 공기가 들어가요? 발끝까지 붙여. 발끝까지 그게 공기가 들어가면 죽지. 죽진 않나? 하여튼 엄청 어떻게 됐든 그게 뭐냐면 숨을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숨을 잘 쉬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을 쉬어버리면 폐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횡격막이라는 게 열리면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작동을 하죠. 원래 지어진 대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기가 다시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요? 여기 이렇게 돌았으니까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만들어진 대로 움직이면 호흡이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호흡을 보여서 인위적이고 힘이 들어가서 발성이 잘 안 돼요. 안 되죠. 두 번째,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성대는 뭐냐면 이렇게 공기가 뜨면서 또 이것만 있지 않고 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성대.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얘기할 때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노래를 한다고 이렇게 작동하는 거를 힘을 주변의 근육에 힘을 주든지 해서 내 귀에는 되게 진한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당장에는 소리가 내 귀에는 만족하는데 내 귀에는 꺼지는데 목이 가래도 생기고 목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대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더 고급적으로 소리를 약간 압력을 어떻게 만들어서 좀 고급적으로 공명이 잘 되게 만들어 다른 테크닉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광대나 이런 쪽에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그냥 쓸데없는 공간이 아니라 쓸데없더라도 노래할 때는 쓸 수 있게 그렇죠. 공명을 만들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수가 아니에요.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어요. 마이크가 이걸 하면 스피커는 이런 공명된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으로 우리가 느낌을 호흡을 통해서 불어서 이렇게 공명을 시켜주면 돼요. 우리 너무 신기한 게 선생님 어떻게 여기 공명을 올리죠? 버튼 1번 누르면 올라가 2번 누르면 여기부터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우리가 아까 숨 쉬었던 공기로 횡격막이랑 이런 지택을 잘해서 공기를 조금 더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어렵네요 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를 음정과 박자를 넣어서 부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냥 음정만. 약간 힘이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인골라. 노래하려고 그러니까 바뀌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레슨 약간 인골라 많이 인골라. 이런 것들을 노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예전에 용접하면서 눈이 다크서클이 생기면서 용접할 때 했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줘. 그냥 그때 제가 편하게 흥얼흥얼 했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막 힘주고 막 호흡도 얕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더 좋은 발성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1번 우리 몸이 만들어진 대로 노래를 그대로 부르면 된다. 그대로 무대 준비할 때 긴장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욕심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대로. 네. 그대로. 네. 어떤 성악한 선생님 둘이 얘기를 하시는데 형 언제부터 인골라 이거 목젖 언제 내렸어? 후드 언제부터 내리는 거 할 줄 알았어? 되게 유명한 대학 나오신 분인데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게 쉽지 않네요. 그렇죠. 고급 정보 지금 많이 주셨는데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필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홍스 아카데미 요거 대문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나가도 되나요? 왜? 이거 입시 그때 우리 구독자 300명일 때 얘기를 한 거라서 지금 만 몇 명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네, 엄청 많아지고 몇 배. 대구 어딥니까 여기? 여기가 명덕역 근처입니다. 명덕역 근처에 대구에 왜냐면 음악의 지나가시다 메카 명덕역이에요. 진짜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여기 무슨 음악사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울이 아니고 지방인데 공연 예술 홀도 있고 이런 연습실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기 커피 마시러 나가면 대구에 음악 하시는 분들 다 만날 수 있어요. 여기 명덕역에 메카입니다. 음악의 메카. 명덕역에 오시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옥문으로 된 홍스 아카데미라고 돼 있는 홍스 스튜디오인가요? 한옥문은 아니고 이게 인테리어 한 건데요. 나무로 멋있게. 이기현 오페라 연구소 TV 보고 왔습니다 하면은 특혜. 특혜. 뭐 해줘야 돼요? 뭘 하나 해줘야죠. 그래도 대구에 계신 분들 대구의 성악 커피 한 잔 너무 작. 레슨 한번 공짜? 공짜는 해드릴 수가 없고 레슨비는 신성한 레슨비는 건들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레슨 해주실 수 있죠, 여러분. 물론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는 아주 입시 선생님으로도 유명하시고 또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대구에서 저희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는데 진짜로 1위가 대구였어요. 콘서트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준비해서 좀 날 좀 풀리면 진짜로
대구에서 한번 공연으로 찾아뵈면 어떨까요?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2만 명 넘었을 때 한번 콜. 대구에서 진짜로 홍재만 선생님과 함께 네. 이기현 쇼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춤도 잘 추고 저도. 연기도 잘하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그럼 홍재만 선생님 또 오시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반갑습니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